안녕하세요. 박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해요. 임팩트원에서 유튜브를 오픈한 지 한 달 됐거든요. 그래서 한 달 맞은 기록이라면 기록이고, 또 작은 조직들이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고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저희 얘기를 나눠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처음에 사실 저도 유튜브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라도 유튜브를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책도 많이 읽고 막상 이론은 있었지만 이걸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동영상 촬영을 해야 되고 편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업로드를 해야 되고, 이게 사실 40대인 저로서는 어떤 기술적인 고민도 많이 되고, 또 어떤 콘텐츠를 올려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수많은 유튜브 책을 읽어봐도 유튜브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유튜브를 지속하려고 그러면 콘텐츠가 계속 있어야 된다. 콘텐츠가 금방 5개월, 6개월이면 다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없으면 아예 시작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미디어 스타트업이잖아요. 6월에 초에 창업을 하고 7월 말에 미디어 오픈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매체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기사를 써서 내야 되는데, 기사 써서 내기도 바쁜데 동영상 유튜브까지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있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유튜브를 하지? 이런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주변에 유튜브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을 한 5분은 만난 것 같아요. 만났는데 한결같이 반대하더라고요. 영상을 하는 게 쉽지 않다. 평생 글을 쓰던 사람은 계속 글만 써야 된다. 미디어더라도 글로도 충분히 매체로서 승산이 있는데 왜 굳이 영상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은 돈이 많이 든다. 잘하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글 기반의 미디어에 있던 사람들은 이 영상 기반의 미디어를 잘 못한다. 그래서 정말 뭔가 갖춰지지 않으면 어설프게 할 바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됐는데, 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 미디어에서만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미디어의 흐름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가 느껴지거든요. 저는 예전에 제가 2000년에 이제 신문사에 입사했었는데, 그때 앞으로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뭔지를 그때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메이저에 있는 신문사와 방송사가 많아봐야 한 20개 이 정도 되는 곳에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그 다음에 신문을 내면 그 다음날 반응이 엄청나고 이런 시대에 살다가 다매체, 다채널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있는 이 유튜브가 바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거죠. SNS 채널이랑 유튜브랑. 특히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는 이제 미디어가 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영상에 대해서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상 인류 역사상 보면 구텐베르크가 인쇄혁명을 일으키기 전에는 사실 모든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다 말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의 시대가 다시 온 게 아니라 원래 영상의 시대였는데, 구텐베르크가 인쇄혁명을 하고 나서 글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많이 보편화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말이 샜는데, 그래서 영상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책을 본 게 몇 개월, 또 사람들 만나느라고 한 달, 이렇게 몇 달을 썼거든요. 제 결론은 뭐냐면, 1번, 할지 말지를 일단 결정을 해야 돼요.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일단 하겠다 라고 마음을 딱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는 그 다음부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는 것보다는 일단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제일 1번인 것 같아요. 5인 이내 조직 있잖아요. 사실 저희도 스태프 다 합치면 5인 안 되거든요. 5인 이내 조직이라고 하시면 할지 말지를 일단 결정하시되, 일단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뭐 엄청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 달 전의 저와 한 달 후의 한 달 전에 저희 조직과 한 달 후에 저희 조직은 지금 엄청 많이 달라졌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게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1번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게 먼저 1번인 것 같아요. 우선이고.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자, 하자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저보다 훨씬 젊은 박지영 기자하고 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논을 했어요. 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참 되게 배운 게 많은데요. 자, 이제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 장비를 제일 먼저 생각해요. 장비. 사람들이 어떤 장비를 써야 되지? 사실 저도 장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한 달 동안 해본 결과 장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콘텐츠 기획인 것 같아요. 콘텐츠 기획. 그러면 장비는 뭐냐면요. 사실 장비는 인터넷이든지 아니면 유튜브 초보 장비 이런 거 치면 돼요. 사실 저희도 처음 유튜브를 찍었을 때는 빌려왔고요. 유튜브 장비 빌려주는 데가 있거든요. 카메라하고 조명이랑 이런 걸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빌려 쓰고 근데 이걸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는 계속 빌려 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자 라고 마음 먹고 저희가 산 게 카메라하고 소니 거를 쓰는데 카메라 그것도 유튜브들에게 최적화된 카메라 이렇게 치면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캐논하고 소니 중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면은 되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쓰는 거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카메라 그 다음에 처음에 그냥 조명 없이 찍었어요. 근데 너무 얼굴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명 비싸지 않은 조명이에요. 싼 조명 샀고요. 크로마키 1000이라고 그거는 사실 10,000원짜리 샀거든요. 크로마키 1000은 이게 뭐냐면은 편집을 하시는 분이 지금 배경이 좋은 데도 있지만 배경이 안 좋은 데서 찍으면 초록색으로 된 천인데요. 그 뒤에를 날리고 배경으로 칠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어떨까 해서 샀는데 사실 크로마키 1000은 별로 활용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크로마키 찍기 위해서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찍고 집에서도 찍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찍기 위해서 크로마키 천을 붙여야 되고 또 떼야 되고 사실 그렇게 설치하는 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계속 해가지고 붙여놓고 이렇게 쓰지 않으면 활용도가 좀 높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장비에 대해서도 시행착오를 좀 겪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콘텐츠 기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콘텐츠 기획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뭘로 할지 저도 고민이었어요. 저희 미디어에서 계속 나가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사들 중에는 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뭘 가지고 주제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를 가지고 박지영 기자하고 저하고 계속 회의를 했어요. 몇 번 회의를 했거든요. 주민 ESG라는 게 제일 처음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오래 갈 수 있는 그냥 한번 보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용어 설명 위주로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나온 게 주민 ESG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저희는 ESG를 다루고 있는 미디어니까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ESG에 대해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보자라고 이제 주민 ESG라는 거를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지영 기자는 그걸로 가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과 기업에서 이슈가 되는 ESG 이슈가 있으면 그걸 좀 더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자세히 들려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박나니의 톡톡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희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소개를 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 조직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일을 찍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를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처음에 3시간 걸렸거든요. 한 편 찍는데. 왜냐하면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일일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스크립트를 쭉 말로 만든 말로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어체가 있고 구어체가 있는데 글을 쓰는 거는 문어체잖아요. 그 글을 가지고 다시 문어체로 바꿔야 되니까 그걸 스크립트를 쓰는데 또 시간 걸리고 그리고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데도 계속 NG가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한 대여섯 시간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럼 반나절이잖아요. 우리가 하루 9시간
8시간이라고 치면 반나절이 훌쩍 날아가면 일주일에 뭐 두세 편을 올리려고 그러면 너무나 시간 로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유튜브 그 스크립트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스크립트를 안 했어요. 그럼 조금 더 간편하게 PPT로 만들어서 올릴까? 그래서 PPT 작성을 했는데 그 시간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냥 아예 PPT도 하지 말고 우리 매체에 나오는 그 기사를 아예 화면에 보여주면서 소개를 하자라고 해서 조금 바뀌었는데 지금 두 번, 세 번을 바꿔가는 동안 배운 게 많죠. 배운 게 뭐냐면 두 번째 배운 건데요. 콘텐츠 기획할 때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 그 주기가 매일이어도 좋고 일주일에 2번이어도 좋고 일주일에 1번이어도 좋아요.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 조직에서 평상시에 늘 하고 있는 일 그게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 번째인 거고요. 세 번째는요. 이게 뭔가 갖춰진 상태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지 말고 조금 더 하면서 계속 바꿔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배웠거든요. 저도 한 달 동안 되게 많은 걸 배웠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재밌게 찍었어요. 저는 막연하게 재밌게 찍었는데 저희 내부에 편집자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편집자한테 맡겼거든요. 그 편집 비용이 사실은 편집 비용을 알아보시면 제일 싼 대학생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15만 원, 10만 원은 아는 사람 아니면은 재능 기부처럼 해주지 않으면 없고요. 20만 원부터 뭐 잘하는 경우는 뭐 100만 원, 제대로 된 웰메이드 된 영상 하나 편집을 외주를 주려면 500만 원까지 가기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아는 분한테 정말 부탁해가지고 싸게 20만 원에 했는데 이거를 계속 외부에서 편집을 하는 게 한 달에 동영상을 10편 찍으면 200만 원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깨닫고 차라리 계속 우리가 영상을 찍으려면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아예 이제 저희 팀으로 스태프로 같이 일을 하는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물론 저희처럼 해도 되지만 우리처럼 하지 않는 경우는 편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젊은 뭐 실시간 어떤 분들은 뭐 조금 익숙해지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1시간짜리 하는 뭐 이런 경우도 봤고요. 아니면 자막 같은 거를 아예 안 넣고 좀 더 간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하다 보면서 계속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편집자하고 같이 가기로 마음을 먹은 케이스고요. 자, 그리고 영상을 보면 저는 처음에는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두 번째 찍었던 그 블랙록이 한국전력에 경고를 했다라는 그게 5,700회가 지금 넘었는데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쭉 그걸 찾아봤더니 그게 주식시장 주식 유튜버 이런 분들은 막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 몇십만 되고 막 이래요. 구독자들이. 그런 분들이 누가 언급을 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의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저희가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덕분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와서 저희 영상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물론 그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블랙록 같은 경우는 알 수 없이 대박이 터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들 같은 경우는 뭐 찍었는데도 조회수가 20, 30 뭐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경우까지 이렇게 뭐 5,000부터 50까지 너무 등락폭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아,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고 어떤 콘텐츠에 반응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물론 결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계속 더 맞추어 가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콘텐츠를 계속 톤을 유지해 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 나가야 되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구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가면서 서로 저희의 유튜브 색깔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이 무척 즐겁고 또 재밌습니다. 한 달 됐는데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배운 것도 많고 고생도 제법 했는데 진짜 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배움이 많은 고생 같아요. 앞으로 유튜브 시장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일단 하라고 마음을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변에도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한 달 된 저희 임팩트온 유튜브 만든 소감 알려드렸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